정조 이산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덕임 이분은 정조 이산이 11살 되던 해에 입궁을 하게 돼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정조 이산이 11살 되던 해 중요한 사건, 정조 이산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2가지가 일어나요. 여러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첫 번째는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는 사건이 정조 이산이 11살 되던 해에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정조 이산이 11살이 되던 해 훗날 효의왕후가 되는 세손빈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세손빈은 10살, 정조 이산은 11살, 그리고 성덕임 10살입니다. 성덕임이 어떻게 궁으로 오게 되었냐면은 해경궁 홍씨 집안, 그러니까 아버지 친정의 청지기의 딸이었어요. 입궁을 하게 됐는데 그 시절에 그 궁중의 여인들은 살아가는 것이 좀 무료하고 힘들고 이렇게 별다른 낙이 없으니까 그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해경궁 홍씨도 그 해에 마음이 좀 그랬었는지 그 아버지 친정 집안의 청지기의 딸을 이렇게 입고를 시켜서 그 자신의 침전에 직속 처음에는 뭐 신하 하인이란다. 궁녀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생각시로 이렇게 드리게 되죠. 하지만 또 아버지 친정에서 온 여식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 이산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 침전에 매일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그때는 아이니까 이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효의왕후, 그 다음에 성덕임, 그 다음 정조 이산은 또래니까 서로 그 당시 어렸을 때는 약간은 소꿉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해요, 서로에게.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위치에 대한 어떤 자각이 있었겠죠, 성덕임에게는. 정조 이산은 어머니 침전에 드나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꿉친구로 지내면서,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아마 의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어린. 그래서 이제 정조 이산이 14살이 되던 해에 성덕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궁녀들은 모두 왕의 여자입니다. 하지만 정조 이산이 14살 되던 해에는 아직 영조 임금이 살아 계셨을 때니까 기본적으로 궁녀는 다 영조 임금의 여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손이 나의 여자가 되어라 라고 승은을 입히겠다라고 했는데 성덕임은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그 세손빈께서도 임신을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먼저 승은을 입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정조 이산은 그 얘기를 듣고는 너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 하면서 없던 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덕임도 그렇고 정조 이산도 그렇고 서로 격이 맞았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덕임 입장에서도 세손이 이렇게 승은을 입어라 라고 명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의리에 어긋나는 것 같다라고 자신의 의견,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거절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정조 이산도 사랑하는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4살이면 솔직히 아직 어리잖아요. 물론 조선시대 때 14살은 성인의 나이긴 하지만 그 너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존중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정조 이산이 이렇게 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왕이니까, 자신이 왕이니까 인간을 하대한다,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되고 내재되었던 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풀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14살이 되던 해에 성덕임에게 내 여자가 되어라고 하지만 없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정조이사는 열심히 문물을 갈고 닦고 조선 혁명을 위한 구상을 그 시절부터 세손시절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정조이사의 세손시절 이야기도 굉장히 그 감동을 주고 여러분이 들었을 때 뭐랄까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언젠가 한번 나누고 싶군요. 그래서 깨알 홍보를 잠시 하자면 이 책은 제가 2012년, 2013년, 10년 전에 썼던 책이에요. 그때 제가 정조이산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분은 뭐랄까 혁명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개혁하고 혁명의 차이가 뭐냐면 혁명은 어떤 그 질서가 기존의 질서가 아예 이렇게 뒤바뀌는 게 혁명이고 개혁은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정조이산 이분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분은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혁명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선 최초 군주혁명가 아니면 세계 최초 군주혁명가라고 내가 이렇게 이분을 불러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여러분 긍정 언어의 그 메시지가 생각보다 대단하답니다. 그 언어라는 것이 사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라는 것을 내가 계속 얘기하고 힘을 이렇게 내가 그걸 계속 얘기하고 거기다가 의식을 지입시키고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내가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보단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랍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정조이산에 대해서 그렇게 명명을 하고 몇 년 지난 후에 보니까 아무도 안 읽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읽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학자분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인플루언서들이 군주혁명가라고 자신의 인터뷰나 책에서 쓰는 예들을 종종 봤습니다. 물론 출처는 밝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 정조이산 군주혁명가로 인식해주는 그 본질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참 기쁘더라고요. 그것이 별로 인기 없고 무명의 작가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책을 쓰고 인물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정조이산의 사랑 이야기를 하자면 14살에 고백을 했지만 정조이산은 한마디로 차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 후로부터 16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16년이라는 세월. 그럼 정조이산은 자그마치 30이라는 나이가 되죠. 30. 조선시대 때 30살이면 여러분 어떤 나이인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30이라 하면 할아버지 나이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14, 15 양반가에서는 혼인을 해요. 그러면은 14, 15, 16세 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또 14, 15, 16세 때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30 초반쯤 되면은 이미 손주, 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이산에게는 그 30살 되었었던 해에도 자식이 없어요. 물론 공주는 있었지만 그 남자아이가 없단 말이죠. 조선시대 때 남자들이 대를 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왕실에서 아직 그 적자가 없다는 것은 왕가의 그 위상이 위태로워지고 왕실 존속이 위태로워지는 아주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조이산은 그 자손에 대한 생각이 시급합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왕권이 되게 약한데 말이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정조이산은 성덕임에 대한 그 사랑을 계속 간직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조이산은 한 번 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덕임에게 나의 승은을 입거라, 이 여인아.
그러나 성덕임은 이번에 또 거절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2가지. 왜냐하면 첫 번째, 성덕임은 그때 이미 전문직 궁녀 생활을 꽤 오래 했던 이미 궁녀 생활에 만족을 하고 나름의 그 전문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덕임은 그 실록에 따르면 굉장히 재주가 많은 여인이었다고 해요. 재주가 많은 여인이었다. 그리고 정조 이상과 아무래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외모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이성을 만남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말이 통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외적인 조건을 다 무시해라?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 그 외적인 조건도 꽤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내가 말이 통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냐면, 내가 자라온 배경과 상대방이 자라온 어떤 배경이 비슷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우리가 세대 차이 그러는 이유가 서로 나이대별로 자라온 환경과 소비했던 문화가 다르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같은 나이대라도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하고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하고 정서적으로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서로 문화적 배경이 달랐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조건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 정도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평범하게 이렇게 소비하면서 살아왔는데 상대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소비하면서 아니면 생각하면서 자랐다. 그러면 이게 오해의 여지가 되게 커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문화권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내가 자라온 어떤 그런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되기도 하니까 외적인 조건도 나는 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인이 조선시대에 타임슬립에서 온 사람들하고 만약에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조선시대 때 사람도 말이 안 통하고 요즘 사람도 서로 말이 안 통하겠어요. 가치관 자체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서로의 외적인 조건,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성덕임과 정조 이사는 서로 교감이 됐던 사이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음과 양의 그런 조화에 의해서 음은 양을 당기고 양은 음을 당긴다. 이런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건 과학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궁녀의 삶을 살면서 후궁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아마 성덕임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권력 투쟁에 희생되는 경우도 많고 거기 휘말려지면서 자유가 그만큼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성덕임은 크게 후궁이 되는 것에 욕심이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2번째는 정조 이산이 진심이었을까 하는 어떤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 14살 때 고백했던 거는 어린 시절에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또 고백을 했다. 아마 성덕임은 또 진심이었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효의왕 어린 시절의 그 소꿉친구에 대한 의리도 분명히 중요한 거니까.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한 요소였으니까. 도덕적 가치관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거절을 했죠. 그러자 정조 이사는 이번에는 못 참겠는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그래서 성덕임 사랑하는 여인을 차마 벌하지는 못하고 성덕임의 그 하인들을 꾸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덕임은 이때 정조 이산의 진심을 알고 또
자기 때문에 엄한 하인들이 이렇게 야단을 맞으니까 허락을 하죠. 그 마음을 받습니다. 정조 이산의 진심에 대해서도 깨달았고, 그다음 이분이 굉장히 그 자애롭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나 봐요. 자기가 싫으면 하인들이 뭐 야단을 맞는다고 해서 그 못 본 척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으니까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랬다는 거 보면, 사실 정조 이산이 왕이잖아요. 왕이고 얼마나 잘났습니까. 근데 그런 왕이 사랑을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했다는 것은 성덕임이란 이분도 그에 걸맞게 대단했던 인품과 품위의 소유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관계의 핵심은 역시 진심이 아닐까 해요. 여러분, 진심이면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꼭 내가 이 사람과 연인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넘어서서 진심이 통한다면 인류는 형제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실 다른 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아요. 다른 점을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분열되고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지만,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다 서로에게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어떤 나 자신의 어떤 배의 선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외롭고 힘드니까 말이 통하는 친구나 이왕이면 그 사람이 나의 연인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결국 정조 이산과 성덕임은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진심,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 인간은 감동을 받아야 변한다. 이것이 오늘의 토픽 되겠습니다. 안녕!